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뉴멕시코주 홉스시 과달루페에 있는 한 성당. 2018년 화제가 된 이 성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화제가 된 거는 바로 신의 눈물 때문이었는데요. 신의 눈물? 이 고개를 숙인 채 양손을 모으고 있는 성모 마리아상. 이 동상은 이 눈썹부터 어떤 액체가 흘러내리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신의 눈물이라고 해서 화제가 된 겁니다. 혹시 이 마리아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사실 이런 거 많았잖아요. 네. 예전에 뭐 피눈물을 피눈물을 흘리는 것도 흘린다. 천주교,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이런 초자연적 현상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동상이 흘리는 이 눈물, 그 정체가 뭘까요? 저 천장 위에서 물이 샜다? 물이 낙수가 아. 그냥 우연히 저 위치에 떨어져서 눈 이쪽으로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면 바로 위험한불도 알지. 이건가 보다. 저기 동상이니까 네.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관리 차원에서 사용했는데 그게 어디 좀 남아있다가 흐른 게 아닐까요? 이 현상이 처음 목격된 시기는 2018년 5월 20일입니다. 2018년이면 얼마 안 됐어요. 이곳에서 12년 만에 처음 보는 현상이고 이후에 또 몇 차례나 발생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펼치기 시작을 그래야지. 했죠. 미 카톨릭 라크루스 교구단이 조사를 한 결과 이 눈물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뭐예요? 바로 이 눈물의 정체는 올리브유. 에? 올리브유? 올리브유가 어떻게 흘러요? 진짜 의외인데?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뭔가 나왔잖아요. 네. 나왔으면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추리를 한번 해보자면 동상은 계속 닦아줘야 돼요. 생각보다 녹이 잘 쓸어요. 사람에게 건강에 위해가 없는 기름으로 좀 닦아야 될 것이고 첫 사람이 번째는 많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모이니까요. 거기다가 그 신심으로 이제 닦아줄 텐데 뭘로 할 거냐? 성경에도 올리브유는 나오고 올리브유 자체가 무해하고 하니까 제가 관리인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올리브유 자체가 왜 저기 모이느냐는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기름이 증발할 때 유증기가 모이는 곳이 있어요. 입체 형상이 있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닦아놨는데 거기 남겨놓은 게 아니라 유증기가 어느 정도 휘발하다가 하필이면 이 눈 밑에 한두 방울 정도 모일 수가 있잖아요. 좀 독특하긴 합니다만 가능하다. 설명할 수 있다. 무조건 뭐 누군가가 바른 건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올리브유는 이 성당에서 이 신자들을 축복할 때 성유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전문가들도 성모 마리아상 안팎을 살펴봤지만 별도로 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건 확인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 올리브유를 흘리는 성모 마리아상, 그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미스터리 모음집 궁금하다 구 6위 I hope diamond 1715년 루이 14세 사망 1793년 마리 앙뚜아네트 단두대 처형 랑발 부인 피살 토마스 호프 낙마로 즉사 오스만 제국 멸망까지 이 모든 비극에는 지독한 저주의 상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진한 청색의 신비한 아름다움을 지닌 블루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에 있는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저기에 뭘 저주가 있겠어요? 너무 비싸서 그런가? 엄청 귀한 보석들은 꼭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진 사람이 불행해진다. 저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저주다 이런 거 아닐까요? 싸웠다 저걸 가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영화 도둑들에서도 보면은 보석 하나 때문에 그렇죠. 여러 사람 죽고 다치고 하잖아요. 타이타닉에서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네. 저거 갖고 이제 암투가 엄청 났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명 죽은 거 아니에요? 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처음 발견된 건 인도의 한 농부가 황무지를 경작하던 중 112캐럿 원석을 캐내면서부터였어요. 112캐럿? 112캐럿. 112캐럿? 와.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 군에게 그 농부는 살해당하고
블루 다이아몬드까지 약탈당했죠. 이때부터 저주가 시작된 걸까요? 블루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은 페르시아 총독은 그걸 황제에게 바쳤는데 총독과 황제 모두 살해당했대요. 이 다이아몬드는 루이 14세의 손에 들어갔고 그는 천연두로 사망하게 되죠. 아이고야. 이후 루이 16세가 그걸 물려받았고 그의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선물을 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 모두 프랑스 혁명 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 후로도 이 보석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자살하거나 살해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1803년 경매장의 모습을 드러낸 블루 다이아몬드는 아일랜드의 부유한 은행가 헨리 호프에 의해 9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고 이때부터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호프는 다이아몬드를 손에 쥔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낙마로 즉사하였고 1900년에 호프 일가도 파산을 했대요. 가지고 싶은 보석이 있는데 만약에 저주가 깃들어 있다면 그래도 사실 건가요, 여러분은?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 일단 보석을 갖고 싶지도 않죠, 저희는. 네. 사면 죽는데. 네네. 그치. 아니, 호프 같은 경우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거 예전부터 이렇게 됐대요. 그래. 이거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해도 무슨 소리야? 나는 그 사람들이랑 달라. 믿지 않아. 그런 호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래된 물건을 보면 뭐 투탕카멘의 저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스토리를 만들거든요. 우리 뇌는 항상 불안해해요. 그래서 뭔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예측하지 못하는 걸 가장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면 저 보석을 가지고 왔더니 저렇게 됐어. 거봐, 그 다음 사람한테 갔는데 또 그렇게 됐네, 또 그렇게 됐네 하면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우리한테는 익숙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다. 저는 물론 안 가지고 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걸 소유하지 않은 어떤 자본가들이 자신의 마음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저걸 갖고 있으면 다 죽거나 불행해. 그러니까 난 저걸 안 갖고 있지만 행복해. 이런 수단으로 좀 쓰지 않았을까. 신포도처럼.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호프 다이아몬드는 이거 누구 손에 지금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선물했던 이 호프 다이아몬드는 1958년 11월 10일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기증됩니다. 기준? 그래. 그리고 지금까지 짙푸른 광채를 바라며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승리와 변치 않는 사랑의 상징성을 지닌 보석 다이아몬드. 그러나 일부 희귀한 다이아몬드의 경우 소유주들이 연속적으로 애군을 당해 저주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호프 다이아몬드에는 정말 저주가 깃들어 있었던 걸까요?